안녕하세요, 베리예요. 오늘은 나를 알기 위한 도구인 TCR 검사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요, 건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다양한 경험을 막 해보려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해보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진짜 좋은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경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에게 좋았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특성들도 있죠. 사람이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 바로 그건데요. TCR 검사는 이 타고 태어난 특성인 기질과 현재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격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예요. 정신과에서도 사용되는 신뢰도 높은 검사라고 해서 저 베리가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받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2장짜리 결과지를 주는 데도 있고 2장에 4장을 포함해서 6장짜리를 주는 데도 있고 해석도 뭐 전화로 해주는데 텍스트로 해주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아직 직접 상담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저는 비쌀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링크를 받아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했을 당시에는 크몽에서 18,000원짜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저렴해서 결과는 6장짜리 받기로 했고요. 그 6장이면 해석이 꽤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담 같은 건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에 2일 정도가 걸린다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 링크를 받고 검사를 하고 나서 한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짠!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기질이랑 성격 파트로 나뉘어 있고요. 기질도 또 4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극 추구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시도해보는 성향이고요. 높을수록 즉흥적이고 모험을 추구한대요. 낮을수록 신중하고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저는 이 자극 추구가 64점이 나왔어요. 100분위로 64. 70 이상은 높음으로 측정이 되고요. 30 이하는 낮음으로 측정이 되는데 저는 64라서 중간으로 나왔어요. 미들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놀라웠어요. 제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제가 자극 추구가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64 중간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이 검사할 당시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극 추구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다음 파트는 위험 회피인데요. 위험 회피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래요. 높을수록 조심스럽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특성이 있고요. 낮을수록 대담하고 쉽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위험 회피가 100분위로 무려 97이 나왔습니다. 상위 3%예요. 오! 이게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의 위험 회피가 나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모험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뭔가 무서운 게 많아서 보험을 계속 찾아다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걸로라도 충당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면서도 이거를 보조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네요. 위험 회피가 상위 3%. 100명 중에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3등일 거예요. 엄청 겁이 많은 거죠. 이 결과를 보니까 되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저의 새롭고
무섭고 두려운 경험들이 떠오르네요. 정말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일들, 참 많이 노력했구나, 아등바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비율을 보면 자극추구가 64인데 위험회피가 97이잖아요. 자극추구도 낮지 않은데 위험회피가 크니까 이게 늘 마음속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근데 무서워. 피하고 싶어. 이 마음이 항상 두 개가 충돌을 해서 혼란을 많이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네요. 이유가. 그 다음 항목은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감정에 민감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에요.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낮을수록 타인의 영향을 덜 받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71이 나와서 높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낮아지면 60대로 내려가니까 중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높은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인내력입니다. 곧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성향이래요. 높을수록 끈기 있게 노력하고 완벽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낮을수록 유연하고 현재에 만족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놀랐던 게 제가 100분이 88로 꽤 높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뭐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해봤는데 높게 나왔네요. 근데 이 인내력이 완벽주의랑 깊은 연관이 있는 특성이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봤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완전 완벽주의잖아. 그러면 그 인내력 완전 높게 나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항상 뭔가를 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고 얘는 되게 완벽주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앞에 나왔던 얘기랑 연결이 되죠. 앞에서 위험 회피가 9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거야 항상. 그래서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특성이 또 인내력이랑 인내심이랑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합쳐서 하나의 기질 유형으로 나타내더라고요. 제가 받은 기질 유형은 MHH였어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각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자극추구는 미들이고요. 위험회피는 하이, 사회적 민감성은 하이여서 MHH입니다. 제가 타고난 특성이랑 뭐 대인관계 특성이랑 나의 기질 수용하기 이런 해설들이 쫙 나와 있어요. 조금 읽어볼게요.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서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질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건 특히 위험 회피가 97이라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뭔가 늘 위험에 대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제가 자극추구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사람이라 이게 늘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건전지 할머니가 되려면 도전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위험 회피 특성이 높다라는 것은 잘 인지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짜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격 파트로 넘어갈게요. 성격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건 타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달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기질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지만 성격은 지향하면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자율성이고요. 자율성이랑 연대감은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율성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정도예요. 높을수록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요. 낮을수록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주도적인 선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자율성이란 특성이 사람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래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그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자율성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율성이 32가 나왔어요. 중간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는데 30 이상부터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덜 건강한 상태였으면 나중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이 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니까 자율성 중에서도 목적의식이 유독 낮게 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점수를 깎아먹고 있어요. 이 낮은 목적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건전지 할머니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제가 건전지 할머니라는 꿈을 꽤 오래전부터 꿨어요. 근데 늘 그 꿈을 생각하며 살았냐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을 잊지 않고 내 인생은 건전지 할머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계속 되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연 거고 제가 건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대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정도래요. 높을수록 조화를 중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특성이 있고요. 낮을수록 갈등을 피하지 않고 나만의 가치와 방식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대감이 57이 나와서 중간이 나왔어요. 이 연대감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라서 이것도 높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이라서 이것도 더 발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부 항목을 보면 유독 낮은 게 타인 수용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 검사할 당시에 좀 되게 비관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아, 친하게 안 지내. 이러면서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네요. 앞으로는 좀 타인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관대함이나 이타성은 그래도 높은 편이어서 타인도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초월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기초월은 정신적인 세계에 몰두하거나 우주 만물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래요. 높을수록 영적인 가치를 믿고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고요. 낮을수록 경험을 신뢰하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초월이 높게 나왔네요. 90이 나왔고요. 영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이죠. 저는 성격 유형도 이제 이름 지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저는 MMH입니다. 미들 하이죠. MMH. 여기 또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하면서 해설이 되어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애쓰는 스스로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스스로 애쓴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보듬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TCI 검사 후기를 마치고요. 제 감상을 얘기해보자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기질을 알게 됐다는 게 일단 되게 좋았고 내가 이런 기질,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궁금하시면
이 TCI 검사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요.